재산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사기, 횡령, 배임, 배임은 배임 수재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강진명까지 해서 보통은 여기서 2개에서 3개 정도가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세 보고 왔거든요. 세 보고 왔는데 안 나왔어요. 배임에서 대물변제 예약이라는 지문하고 사기죄에서 저번에 얘기했죠. 이틀 동안 그 나이롱 환자에서 이틀 입원하면 충분한데 60일 입원하면은 얼마에 대한 사기죄냐? 58일에 대한 사기죄가 아니고 60일 전부에 대한 사기죄라는 거. 나는 2개 지문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번은 형법 총론이 11문제 나오고 형법 강론이 9개인데 총론은 좀 어려운 지문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학설도 좀 있었는데 강론은 너무 평이했어요. 재산죄를 안 냈어요. 안 냈어 보니까. 그 다음에 11번 문제 재수론에서 사기하고 배임과의 관계, 그게 좀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나의 행위로 사기하고 배임을 같이 하면 배사배사에서 상상적 경합이고, 피해자가 둘인 경우 회사에 대한 배임,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 전세 계약 체결한다고 하면서 임대차 계약 체결한 거. 요새 지금 많이 벌어지는 사기, 안산인가에서 지금 벌어지는 사기 있어요. 현직들도 지금 손해보고 저한테 막 질문하는 사기 문제 있거든요. 그때는 피해자가 임대인에 대한 배임죄고, 그다음에 들어온 임차인에 대한 2개의 행위로 봐서 실경으로 봤던 판례를 이번에 시험에서 출제했습니다. 공고 불개제 판례긴 한데 출제했어요. 이슈가 되는 사건을 출제를 했습니다. 없어요. 그 다음에 눈 씻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쉬운 것만 나와가지고 없어서, 그러면 앞으로 재산죄를 버려야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재산죄 버릴 수가 없죠. 경영 자체는 지금 파악을 했어요. 경영 자체는 교수 출제더라고요. 보니까 교수 출제라는 거 알았고, 앞으로 이론이 강화될 것이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이론이 강화된다고 해도 보통 이제 총론과 강론의 비율을 8문제, 12문제, 9문제, 11문제까지가 보통 이제 체계 분량상 적절한 분량이라 보이는데, 많이 낼 때는 10문제까지 내서 되게 투머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2019년 1차는 총론이 11문제, 강론이 9문제예요. 그래서 총론 비중을 넓혔고, 이론 부분을 넓혔고, 조문 부분을 넓혔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수업 듣는 학생들 아주 대박이 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개월에 2과목 195점 맞았다는 애들이 막 뛰쳐나와가지고 참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어쨌든 그게 이제 총평이고, 오늘 해야 되는 것은 지금 8월 27일 날 붙어야 되는 학생들이 지금 다음 주부터 문제풀이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그 카페에 공지한 것처럼 다음 주부터 문제풀이가 아니고 이번 주부터 문제풀이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아마 공지를 했을 거예요. 공지를 하고, 그래서 왜 이번 주부터 문제풀이냐? 학원은 다음 주부터 개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주일 놀 수가 없어요. 일주일간 놀 수가 없고, 지금 일주일은 나중에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여력이 되면 증거특강도 해주고 싶었는데 증거특강까지 할 때는 제가 뒤질 것 같고 그래서 재산죄 중에서 총론, 그러니까 기본 강의하고 껴가지고 하는 거예요. 껴서 지금 한번 가장 어려운 부분을 들어두셔야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도 좀 시간 좀 덜 소비할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좋지 않을까라고 측면에서 했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가 됐나요? 이제 공부할 시간 공부했나요? 어쨌나요? 공부했어요? 시험 끝나자마자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시험 끝나고 공부했다. 아니다. 오늘 너를 처음 보면서 이제부터 공부하려고 오늘부터 마음 먹기 시작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마음 먹어야 돼요. 오늘부터 마음 먹으면 충분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다른 수업 듣다가 전환해서 하는 학생들이 한 4개월이면 점수가 올라오더라고. 4개월이면 점수가 바짝바짝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90 이렇게 맞을 수 있는 점수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신 전제가, 저한테 이제 지금 많이 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영어 점수가 안 되니까 제가 학생들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법과목이 점수가 되고 영어만 안 되면 영어만 채우면 되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영어도 안 나오고 법과목도 안 나오는 학생들인데, 법과목에서 시간을 세이브하고 영어에 투자하면서 법 점수를 높이겠대. 무슨 이런 개벽다기 같은 소리를 나한테 자꾸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점수가, 영어도 점수가 안 나왔어요. 법과목도 점수가 안 나왔어. 근데 법과목을 공부를 안 하고 점수를 높이고 영어를 높이겠대.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 이게. 그래서 선생님 공부량을 줄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공부량을 줄여주세요. 근데 왜 그랬더니 영어와 국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래 영어 국사 집중해라.
근데 법 과목도 점수를 잘 나와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선생이니까 답을 주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답을 줘?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좀, 그러니까 결론은 공부 안 하고 법 과목 점수를 높이고 자기는 그 시간을 세이브해서 영어 국사를 하겠다는 거야.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점수가 나와요?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태기를 하시든지 다음 2019 2차에서 그냥 영어 국사에 올인해가지고 법 과목은 조지든지 뭐 그냥 태기를 하고 가시든지 아니면 고루고루 공부하면서 가셔야지 점수가 나오는 거지. 어떻게 법 과목을 안 한 상태에서 영어 국사만 점수, 자기가 그러니까 영어 국사만 점수가 안 나온 게 아니라 다 안 나오고 고루 안 나오니까 영어 국사가 특히 안 나오니까 그거 올인하면서 법 과목은 조금 공부하되 점수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몇 날씩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을까? 없어요. 결론은 없다. 그런 생각은 꿈 깨시고 법 과목 나오시려면 저랑 4개월은 걸려요. 저랑 뭐 4개월 걸립니다. 최소한 4개월 걸립니다. 자, 기출 1000제 1200제 과정 다 거쳐야 되는 것이고 중간에 보강도 더럽게 많은 거 아실 거고 중간에 보강도 있을 것이고 최신 판례도 정리해야 될 것이고 문제풀이 1단계도 해야 될 것이고 2단계도 해야 될 것이고 기특에서 최신 판례 OX까지 다 했을 때 나오는 점수가 95, 90, 95, 95 이게 나오는 점수이지 그 중에서 어느 과정을 빼고 요것도 빼고 자기가 무슨 요리를 해요. 요리를 이건 또 빼고 이것도 요리해 이거 요리를 다 빼가지고 이 재료 다 중요한 재료 다 뺐는데 맛있어야 된대. 어떻게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이것 좀 슬림하게 해주세요. 최소한으로 있어요. 근데 맛있어야 돼요. 왜? 붙어야 되니까 적급하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미리 얘기했고 제 과정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5, 6월 과정 따라오시면서 저랑 같이 1000문제 1200문제를 같이 풀어요. 제가 근데 다른 교수들에 비해서 다른 선생들에 비해서 시간을 많이 잡지 않아요. 저는 뭐 먼저 미리 풀어라는 소리 안 하죠. 그 다음에 오면 수업 시간에 문제 풀죠. 그 다음에 같이 복습하죠. 그러면 저는 그리고 복습도 많은 시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1시간, 2시간. 그러면 공부량은 제가 굉장히 슬림하게 자르는 스타일이거든요. 제 평 같은 거에 평에 보면 평에 가장 많은 얘기가 컴팩트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컴팩트, 가성비를 되게 중시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여기서 더 어떻게 요리를 더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점수 나오려면 5, 6월 과정 겪으시고 시간 되시면 증거 특강하고 재산세 지금 미리 들어두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진행하는 과정을 저랑 기출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또 진도 매일에서 또 500문제로 압축해서도 풀고 2단계에서 천범위 풀고 3단계 기특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른 과목 언제 하냐? 다른 과목 다른 시간에 하세요. 저는 시간 많이 뺏는 스타일 아니에요. 제 과목 과정 시간에 그 정도만 하시면 제가 충분히 두 과목 190점 아니면 185점 정도까지는 제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검증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어디 빠뜨리는 문제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최신 판례도 형사법도 제가 조금 전에 다 보고 왔거든요. 압수수색 관련 파트 다 설명 다 했고 그 다음에 형법도 1번부터 뭐 중송계 중간금 체포하고 그다음 교통방해 체포 교통방해는 계속범이라고 아마 내가 음성 단톡방에서 징그럽게 했을 거예요. 그 나올 차례 됐다고. 왜냐면 그래서 막 써주고도 뭐 계속범하고 즉시범 나눠서 기수 이후에도 공범이 가담하느냐 안 하느냐 계속 설명해서 1, 2, 3, 4번 지문 다 설명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500만 원에 대한 집행유예 가능한 것도 뭐 빠진 게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자신하고 자만하고 아주 하여튼 좋았습니다. 하여튼 그 결과를 제가 분명히 다음 8월 27일 날 기본 강의 듣는 학생이든 문제풀이 듣는 학생이든 제가 그 영광을 영어 국사는 제가 선생이 아니니까 방법이 없지만 그때 두 과목에 합쳐서 190에서 195의 영광을 드릴 테니까 뭐를 슬림하게 뭐를 빼주세요라는 얘기는 이제 그만 하시고 영어 국사는 남은 시간 알아서 하시고 일단은 저의 과정 커리를 겪어야지 점수가 나오는 거지 뭐 제 수업 들었다고 해서 커리를 겪지 않고 점수가 나온다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영어 국사 공부하는데 시간은 많이 필요해서 제 수업을 조금 슬림하게 듣는데 점수는 잘 나오고 싶다. 뭘 좀 빼주십시오. 이건 제가 무슨 이거는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과한 것인지 여러분의 요구가 과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특만 풀면 되나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해봤잖아요. 다른 선생님 수업 몇 단계가 다 들었는데 점수는 안 나오는데 네가 하도 용하고 하도 적중을 잘한다고 하니까 기특만 외워서 가면 점수 나올까요? 안 되는 거 해봤잖아요. 수업 충분하게 이해하고 문제 해석하고 풀고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풀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평상시 공부 잘했는데 떨어진 학생 중에 특징은 제가 봤어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하는 학생들이 떨어진 이유는 영어에서 망하니까
멘붕이 오셨나 봐요. 멘붕이 오니까 사람이 발버벌 떨리더래. 자기가 내가 여러 명에서 발버벌 떨리니까 법과목 체크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마킹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 정신 상태를 내가 분석을 해보냐 했더니 그거 풀면서 영어 하면서 힘드니까 빨리 영어를 다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시험 남은 계속 지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가 자기 망쳤다는 생각을 하니까 다른 법과목 풀면서도 다시 자꾸 머릿속에 저걸 빨리 정리해서 영어를 마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험지를 나와서 보니까 영어 묵친 거는 다 알겠는데 법과목이 조져놨다는 게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남학생 같은 경우 뭐 한국사 95에 뭐 예를 들어서 90에 영어 45 정도면은 135 정도면 붙을 수 있는 점수였거든요. 다른 법과목만 맞췄으면 여학생 말고 남학생 같은 경우. 근데 그럼 보면 결국은 자기 어려운 시험 남들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보면 135 정도가 공통해서 합격권에 들어왔다니까 남자애들이 140은 당연히 합격권에 들어왔고 근데 법과목이 생각보다 조져놓으니까 점수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고 떨어졌을까 생각하고 시험 문제 또 한번 겪었잖아요. 겪어보니까 뭐예요? 시험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 내가 풀었을 때 어려운 시험은 남들도 어렵고 개박살 난다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쿨하게 영어 시험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너무 어려웠다 생각하면 빨리 정신을 전환하셔가지고 뭐로 돌아오셔야 되냐면 법과목에 돌아와서 그 과목 풀 때는 이 과목 마인드로 전환을 해서 푸셔야지 괜히 잔상이 계속 남아가지고 시간 세이브해서 영어를 다시 풀어봐야 안 되던 독해가 다시 독해되지 않고 기억나지 않은 단어가 다시 기억나지 않아요. WHET 20년을 지나봐요. 그 모르는 단어는 갑자기 떠오르지가 않아요. 모르는 단어는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갑자기 뛰어나오지 않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과목에 딱 쿨하게 넘어가면서 다음 과목 전환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지만 점수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자, 뻘소리 다 했고